제가 행정감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 금요일날이 고려대학교 혁신방향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제가 자담을 마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오늘 행정감사가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려대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속된 말로 해결을 할 것인가, 4년제를 할 것인가, 이런 쪽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미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도립대학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우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혁신 및 인프라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김상중 경북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총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란이 한 선서문을 총장께서 일괄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총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상동. 다음 도립대학교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장께서 나와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정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해오시면서 경북도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막중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경북도립대의 영광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 같이 대학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 변화 등 우리 대학은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경상북도 교육정책과에서 주관으로 경북도립대학교 혁신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1월 7일에는 경북도립대학교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배한철 도의회장님과 최태림
행복보건복지위원장님, 교육부 및 경북도 관계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립대학교 혁신발전방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을 열었습니다. 토론을 통한 대학의 처한 상황과 현안들을 공론화하고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과 의견들은 경북도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재일 행정사무국장입니다. 김규덕 기획본부장입니다. 김도영 교학처장입니다. 심태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정인갑 시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참고로 최정숙 평생교육원장은 2023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위원단으로 위촉되어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2개 학과의 학과장님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대학 운영 추진 상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필점 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일반 현황은 위인물로 발음을 하고 대학 운영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5쪽입니다. 2022년도 신입생 충원전 100% 달성하였으며 학생들 취업 역량 강화, 창업활동 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3회 공무원 합격생을 배출하였고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및 기관 평가 인정 연속 통과에 이어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알라이언스 사업 참여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적절히 병행하여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각종 장학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837명의 학생이 25억 원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17조입니다. 지역에 기여하는 경북도립대가 되기 위해 학교 시설을 도민에 개방하였고 전인교원은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학생들은 전형 기부를 하였습니다. 생애 주기별 교육 지원을 위해 98개의 평생학습 정규 과정과 각종 공모사업 및 위탁사업을 통한 특강을 운영하였습니다. 18조입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추진으로 5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형 전문 기술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특성화된 학교기업 육성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1쪽 대내 여건은 보고드린 대로 입학장학 감소와 대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22쪽입니다. 2023년도 우수 학생 확보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신입생 충원율을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후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이 될 수 있는 우수 학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역량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특가체제를 운영하고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및 각종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비교 성적 우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추진하고 취업률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학과의 내실을 다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실무 인재 양성과 공유대학 운영을 위해 기존 전기전자과 분사학과를 폐지하고 AI 기기 응용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11개 학과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각 학과의 강점을 살려 특화된 학과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입니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장학금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수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고 통합버스와 기숙사 제공 등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술 도서관 이용을 극대화시키고 창의적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인성교육, 독서 능력 제고 및 전자도서관 학습 콘텐츠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캠퍼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4년제 지역 심정을 도립대학 정체성 유지입니다. 지난해 일반 재정 지원 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혁신 지원 사업을 미래를 향한 학교의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 운영을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학교기업 운영을 통하여 듀얼 시스템 교육과 대학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경북 유일의 공립대학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되새기겠습니다. 내년 3월 현재 추진 중인 도서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을 개방하여 도민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성인학습 체제를 구축하고자 도민들 수요에 맞는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북도립대학교 혁신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지난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이 수립됩니다. 우리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논의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변화의 소행거리에 앞서 앞에 서 있는 지금 그 첫걸음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8쪽입니다. 지역인재 유치를 방지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대학간의 협업을 통해 교육 효율을 제고하고자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와 실무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대학, 경북도립대, 구미대, 경북전문대, 영남이공대 공동 참여로 3개 학과와 함께 협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에는 관련 시설을 구축 완료하고 2023학년도가 시작되면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고위험 학생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사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 지원을 통해 전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키고 대학과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 혁신모델 제안입니다. 광역 지자체 고등교육 정책을 선도하고 국가고등교육의 새로운 모델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등교육, 공직자 및 도민 융합교육의 대학 모델이며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실용학과 공존하는 학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산업정책에 뒷받침하는 학과를 육성하고 도민교육과 공공인재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으로 변모하여 대학의 발전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 변화는 도립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경상북도청의 적극적인 행정과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이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향후 조례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북도립대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재능을 길러주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와 지역사회를 선도한 창의융합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각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한 관심과 애정으로 명문 공립대학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먼저 집에 입교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근의 김천에 살아가지고 강동에 들어가서 때 이 길을 자주 가는 건데 늘 붉은 벽돌을 들어보면서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교정이 참 아름답습니다. 때가 가져에 가서 그런지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학교 관리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서 이게 흥남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도장하는 데 이제 다녀왔는데 일이 좀 부족히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데 관심이 많고
좀 요즘은 그 개인 시대 또 특수한 시대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의 개성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딱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그 담당의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런 거야말로 정말 우리 대학에 맞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숙사 관람을 해봤는데 또 기존의 기숙사에 있는 거 새로 건립을 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조성하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경북 도립대학교가 가장 본부를 다하고 있으신데 뭐 여러 가지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오시는 분들이 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이 학교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첫 번째 건물 들어가는데 그 경사로의 각이 너무 기울기가 급합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울기를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정진에 관한 법률에 하면 12분의 1 이하로 안만하게 그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또 이게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아래줄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근무하시는 교직원들 다 모두 생각해 보면 여기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지. 그리고 올라오는 계단에 사람이 건강한 분들도 계시고 아주 경증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쪽에 경증장애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핸드메이 정도만 있어도 그냥 짚고 올라올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 도립대학교 몸부림 치료 중에 하나로 좀 포함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 11월 7일 10시에 도청 안민관 1층 다목적홀에서 우리 경북 도립대학교 혁신발전방안 정책 토론회가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듣고 마지막에 좀 의견을 드릴까 했는데 그날 열기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분이나 또 토론자 분들이나 또 블로에 있는 참석하신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북 대립대학교의 혁신 발전을 염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저는 주제 발표자 말고 토론자 중에서 PT 자료를 갖고 가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 도립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도 제가 지켜봤고 저도 플로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기회가 안 나옵니다. 보니까 10시에 시작해가지고 당초 예정 시간보다도 더 많이 12시를 넘겨서 12시 20분이 넘도록 이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 이 토론회를 만들고 진행하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정말 드립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도록이면 경북 도립대학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 중간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의 맞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전제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 자료 40쪽에 맨 마지막 쪽에 방금 총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로 맨 마지막 쪽에 경북 도립대학교 핵심 모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우리 도립대학을 2005년도에 고등교육 뿐만 아니고 공직자 및 도민융합교육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본계 모델을 검토했던데 또 해외 사례, 국내 사례도 많이 검토했던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대학을 변화하려고 주도하는 노력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제 전환 검토를 추진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4년제가 되면 우선은 우리 도내 가까이는 안동대, 교보공대 뿐만 아니라 민간대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핵심 모델에 따르면 우선 현재 학교를 조금 축소해서 200명 정도 축소해서 소규모 학교로 하겠다 이런 안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방금 40페이지에 보셨는 대로 그 일반 학부를 그렇게 하고 이제 공문학부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도민학부를 추가하려고 계획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주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의 말씀을 좀 드리면, 기존에 2년제가 4년제로 성격하는 대학을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그 학교의 특성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대부분 과가 그대로 갈 것 같으면 4년제로 전환 안 하더라고요. 4년제로 전환을 하면 기존의 2년제 대학의 일부 과를 폐과를 하기도 하고, 또 4년제에 걸맞게 과를 신설하기도 합니다. 이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현재 교직원들의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이렇게 2년제가 4년제로 전환 안 해도 2년제에서 보니까 제가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한때는 컴퓨터공학이 굉장히 뜨니까 각 학교마다 공대 교수님들, 컴퓨터 전공하는 교수님들 모셔와서 쭉 해서 학생들 모집이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그 시기가 지나니까 사회복지가 딱 뜨니까 또 사회복지를 다 개설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때 그 전공한 사회복지 교수님들 다 채용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계시는 후보됐던 교수님들이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분들이 또 추가로 공부를 해서 그 사회복지를 강의하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래 될 때 2년제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그 유지되는데, 2년제가 4년으로 바뀔 때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는데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현실적인 문제 아닐까, 제가 같이 걱정해 보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즉 질이 굉장히 높아져야 될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의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본 대학은 오랫동안 2년제 대학을 하다가 4년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도 학교 자체의 교직원들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서도 그 영혼이 컸고, 그래서 모두가 노력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평가하는데 보니까 기존의 4년제 대학하고 신설해서 전환된 대학하고 같은 평가 들어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전환된 대학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낮게 나와서 어쩌면 정말 극단적으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위기를 닥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학교뿐만 아니고 온 시민이 나서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때 재정에 어떤 문제가 제가 발생하면 1년에 학생 한 명당 지출되는 금액이 한 62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기존 대학도 지금 수요 공급이 불일치해가지고 학생 숫자가 모자라서 가장 여러 가지 지원을 해가면서 학생을 모집해 오는데, 그에 반해서 수입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에 의한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자꾸 높아지고 직접비에서 그러니까 항상 적자가 나는, 그래서 이걸 미기 위해서 대부분의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수도권 대학들이 뭐 연세우유, 또 경북우유, 서울우유 이런 것처럼 기본자산에 수익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립대학은 수익자산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걱정이 됐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립대학이 걱정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게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이 부분을 우선은 1년이 아니라 거의 영구적으로 우리 도의 재정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 등등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도권 대학들은 그래도 이 직접적인 이 수입 외에 이런 수입 자산뿐만 아니고 오래 전통이 있다 보니까 졸업한 그 학생들의 그 후원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경북 도립대학교에 이렇게 그 졸업한 학생들이 그런 관심과 지원도 하겠지만 아직까지 역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숫자도 많지가 않아서 이 재정 외의 수입 이렇게 직접비 외에 그 수입 자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의회의 입장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도립대에 대한 걱정도 엄청 해야 되지만 우리 도내에 이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 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가점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그때 제가 딱 듣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것들은 체계가 시스템이 바뀔 때는 다양한 의견이 이제 모아져야 되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우리 여기 도립대학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 이런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거나 FGI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출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토론자가 그 비슷한 말씀도 계셨고 또 토론 중에 후속 연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 생각에는 후속 연구 때는 교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도 좀 이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립대학이 아주 그 튼튼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도 드리고 옵니다.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걸 다 검토하고 있을 걸로도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씀 드리는 것이 강조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 전문대에서 4년제 취업률 경쟁하려면 정말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많은 토론 그리고 선도학과 또 스포츠학과 이런 전략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저는 들어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듣긴 들었지만 뭐 호주까지도 취업이 가고 한다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이요. 경기도 편득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밑에 즉 우리 이쪽에는 학생 모집이 4년제 대로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원 진학률도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이 4년제 대학을 전환할 때 이 계획에 의하면 2차 전지, 바이오 산업, 관련학과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게 지속적으로 이것도 아까 컴퓨터, 사회복지, 간호과처럼 스쳐가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또 우리 대학 희망이긴 하지만 이런 그 굉장히 2차 전지라는 바이오 이런 데 엄청난 그 투자도 해야 될 테고 또 그 다음에 엄청난 소수가 이 부분에 이제 성공할 텐데 우리 지역적으로 여기까지 잘 오겠나 이런 생각도 조금 됩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인기가 만들어지고 나오면은 거품 빠지면 그때 오는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기존 바이오 2차 전지를 연구한 학교 연구사가 많은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적정할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경우 지금 우리 학교가 잘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미
그 입주 기업이 12개나 있는데 그중에 10개가 식품입니다. 우리 지역하고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싶은데 바이오 2차 전자산업을 주요 기반을 했을 때 기존의 이 12개하고 산학 경쟁이 잘 될 건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연금에 4인제대로 전환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3개 학과 정도는 평가가 돼야 안 되나 이렇게 싶은데 참 이 부분 평가했을 때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 교직원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등등 참 걱정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학생의 관점에서도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수요자 관점이 학생 또 지역사회 관점. 우리 지역사회 애천을 비롯해서 우리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에서 어느 정도 우리 도립대학이 4년제로 전환했을 때 지금보다 나아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게 이 안에 말고 밖에 의견들도 조금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의회의 초선이라서 행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북 도립대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행감 대선 기관들이 하나 빠짐없이 정말 잘 됐으면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보는데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셔서 검토해 주셔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한번 전환하면 100년 대를 내다보는 그런 대학에 전환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 쓴 말씀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검사자료 37에서 40조 그 교수님들 연구 실적 자료가 나오는데요. 그 실적을 보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등재지 논문 아니십니까? 등재지 이상 논문 실적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본원에 보기는 4건인데 전혀 실적이 없는 교수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우리 김상동 총장님께서도 보니까 올해도 너무 말씀하셨더라고요. 작년에도 하시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교수로서 연구가 없으면 미래로 나아가는데 그게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 연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내년에도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들 저는 뭐 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데 지금 주신 자료나 또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가 더 이상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를 얻지를 못했고 있는 법인 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교수님들의 연봉 수준은 결코 뭐 충분하진 않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지는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구 실적 또한 그에 걸맞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수님 스스로 역량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죠. 결국 이게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다 중도 탈락률이 상승된다든지 또 그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으로 제공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대학에 내세우는 게 공립이다. 등록금이 싸다.
막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우리가 홍보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력이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영향받는 게 점차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수님들이 정말 질 높은 교수님들한테 배우는 거를 학교 맹보다 더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그 중에도 꼭 지속적인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지적하면서 부탁도 드립니다. 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우리 대학의 중도 탈락률 이게 매년 조금씩 높아집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2017년도에 8.87%가 작년에 2021년도에 11점, 두 자리 숫자까지 늘어나는 특히 보건미용과 자동차학과 소방방재과의 중도 탈락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왜 그런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해 박근홍님께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깊게 지적을 해주셨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4년제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될 텐데요. 첫째, 크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학생들을 공부하러 가보면 일설고등학교에서 전문대 가지 말아라. 일반 대학은 다 된다 하는 얘기를 숱하게 듣고 있고 그 이유는 일반 대학에서 전문대 잘하는 학과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을 보시면은 4년제 대학은 4년 만에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만에 졸업하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 가톨릭 대학의 경우는 3년에 졸업할 수 있는 온라인 대학을 만들어서 전문대학을 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대학과 일반대의 경계가 없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10만의 인구가 되는 신도청에 대학다운 대학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지사께서는 대학을 유치를 하라. 그래서 제가 백방을 뛰어다녀봐도 상당히 힘든 환경이 됐고 대안으로서 그러면 도립대학을 4년제로 바꾸어서 지역 주민에 대한 그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꾸려면 전체를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교수 문제부터 정보소득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재정도 있으니까 재정을 지금보다 더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꾸자. 그러면은 학생 수를 확 줄여야 된다. 확 줄이면은 학과도 확 줄여야 된다. 이게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학과를 줄이게 되면 교수들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저들이 이제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거에서 도와주신다. 교수님들을 한 2년 정도 새로운 전공에 연수를 보낼 생각입니다. 학교 돈으로 보내서 물론 이제 5년 내에 퇴임하는 교수들이 5~6명 나옵니다. 5~6명 나오고 우리가 총 31명 교수 현재 4명이 지금 비어 있는데 그리고 한 10명 가까이 5~6명 비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임 교수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첨단학과를 갖고 성공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은 의문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렇고 경북 지방에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안농장이 있기 때문에 안농장의 바이오를 특성화되면 우리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하는 데 있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구미의 전자연구소가 그의 클린룸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 연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이유가 창의적인 교육을 시키려면 교수들이 논문을 쓰고 고민을 해서 그 고민이 학습 현장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도움이 돼서 어떻게 고민하는가에 학생이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료 논문을 써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학교 설립 27년 동안 전문학교에 있으면서 학생 모집에 급격을 했고 취업에 급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연구에 시간을 돌릴 여유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4년제로 전환이 되면 그때는 연구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교수님들이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중도 탈락률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까지 이제 높여오다가 보니까 학생의 고위험군이 있어서 뭐 학교를 다니기 싫다, 다른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저들이 잘못 발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반 대학의 비상학과가 굉장히 많은 거니까 그걸로 다 가고 싶어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없어서 되어 있고요. 원래는 이제 8.95% 떨어지는 이유는 전액 장학금을 하니까 그나마 성인 학습자가 들어와서 효율이 좀 덜하고 해서 유지됐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이 올해 입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관건인데요. 저는 올해 입시 100% 못 채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원이 너무나 부족하고요. 성인 학습자도 이 지역에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가 꼭 학위를 따로 오는 건 아닌데 단기 수업도 하러 오고 직업 전환하러 오는데 이런 걸 교육부에서 허용을 안 해주니 충원을 안 해주니 어쩔 수 없이 성인 학습 채워서 다음에 평가에 대비를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이런 걸 제가 시간이 나면 다시 위원님한테 가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뭐 어찌됐든 지금 계시는 교수님들도 정년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2년제하고 4년제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논문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 입시할란에 취업할란에 너무 바빠서 못 썼다고 두둔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근데 쓰시는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계시고 또 총장님께서는 덜 바쁘십니다. 바쁘시다는 알겠는데 좀 그래도 그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안 그래도 중도 탄력률에 대해서 개선 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미리 대답을 다 해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성군 출신 임기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원론적인 사안에 대해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총장님께 학교 경쟁력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평소 학교 발전을 위해 갖고 여러모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면은 도립대 자료를 보다 보면 내가 만약 학생이라면 과연 이 도립대를 선택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학교가 변화 과정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립대에 대한 저는 아무런 확신을 못 느끼겠습니다. 교수분들이 실제로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교수가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 확인을 하려면 방금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논문이나 저서를 봐야 하는데 그마저도 좀 부실한 것 같고 또 학교마다 색깔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도립대만의 특색도 저는 모르겠고 졸업 후에 취업과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믿음도 전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도립대를 선택해야 할까? 그리고 도립대가 학생들에게 입학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총장님 짧게 한번 설명.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정말 뼈아픈 질문입니다. 학생이 정말 선택을 할까? 그 많은 대학 가운데서 이제 12개 가운데 특정 학과는 확실하게 외부에서 선택을 해서 오는 과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과도 단일이 있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서는 이제 취업이 확실히 잘 된다면 저도 선택할 것이다. 저들의 취업률이 좀 부족하지만 66%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생각 전에 모든 학과에다가 학과에서 생각하는 취업률이 도대체 얼마쯤 돼야 되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2% 정도를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아마 경상북도 내에서도 아주 상위에 있는 취업률이 되는데 저들은 또 보건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하고 공학계획하고 비교하고 인문계획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선택한 학과를 어떻게 만들 거라 하는 고민 끝에
전에 정체성 변화도 해야 되고 학교 사이즈 좀 줄여야 되고 줄이고 난 뒤에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도회하고 협업을 해서 하자. 도민교육도 하고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 뼈아픈 혁신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어떤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모색이 되고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대학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립대가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다면 도립대 발전은 줄 수 없다 하면 도립대 발전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도립대가 학생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학생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총장님이나 여러 교수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도립대를 걱정하면서 좀 특색 있는 학교, 또 학생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를 주는 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황명강 의원입니다. 총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학교를 잘 운영해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함께 하신 토론회는 제가 일정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는데 도립대학교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110억 원이라는 도지원비가 예산이 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동들을 돕는 어떤 예산 1,000만 원도 솔직히 저희들이 배정해서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 예산이. 근데 여기에 지금 110억 원이라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전액 장학금을 지출을 한다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이제 경북의 인재를 육성하고 또 경북형 대학이라는 점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4년제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을 들을 때 이게 2년에서 4년으로 현재 2년, 3년도 있고 그런데 학사 운영에서 4년제로 전환이 된다면 이것은 1년이나 2년 정도의 토론과 연구를 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최소한 3년, 4년 이상은 서로 이 전체 지역을 경상북도 전체를 총괄해서 심도 있게 정말 제대로 된 여론들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분의 생각이나 요 지역의 학교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만으로 이렇게 쉽게 전환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면서 봤을 때 특수한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과는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 현장으로 나가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고등학교라든가 그런 고등학교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2년이나 이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한다면 얼마든지 이 사회를 위한 훌륭한 인재가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과목도 제가 이제 자세히 며칠 동안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학과목 자체가 조금 추상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북에서 취업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시대에 맞추는
좀 디테일한 과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특히 경주나 여기 영주나 또 안동이나 이런 데는 한옥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옥 건축이나 한옥 설계를 하는 이런 과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 또 이제 음악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프로듀싱이나 아니면 작곡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한 2년 동안 가르친다면 정말 대단한 곡이 안동역에서 이상으로 특별한 그런 곡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과가 좀 정말 디테일한 과로 가서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고 바치고 있고 또 이제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과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한두 명의 성과만 제대로 난다 하더라도 아 거기 도립대학교 나 가봐야지 이러면서 저는 정말 스스로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년제로의 전환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좀 더 한 1, 2년 이상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많은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됐을 때도 아 이게 필요하다 할 때는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선아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 부분도 지금 구미 쪽에 그 우리 전자정보센터 거기에 가면 그 PNT라는 그 장비주 회사를 키워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가면 포스코케미칼과 에코프로비움이라는 2차 전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그다지 뭐 엄청난 반도체처럼 그런 기술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MOU를 체결해서 산학협력을 하시면 정말 좋은 성과 100% 이상의 그 취업률도 올릴 수 있고 그런 회사에서 또 우리가 얼마든지 또 지원을 받아서 또 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청장님께서 그동안 너무나 심사숙고하시고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런 토론회도 또 우리 또 위원장님 주제로 하셨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하신다면 저도 또 열심히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현재로서는 좀 바로 하기보다는 네. 더 많은 의견을 모아서 그렇죠. 또 그럼 현재 잘 되는 학과 있는데 좀 그런 실용적인 학과로 한번 어떻게 의견 주셨죠? 지금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해서 대학원으로 가는 사람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대학원을 갔느냐 이러니까 아니 취직이 안 되니까 대학원을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도 취업하고 엄청 좋은데 취업을 열심히 해서 또 자기 소득을 올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4년제에 가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데 대한 우리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이게 1, 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하고 얘기를 해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4년제 가기 위해서는 전문학교를 폐교하고 신설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신설이 되겠냐 하는 우려사항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들이 4년제 가더라도 어떤 학과에 따라서는 4년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과는 3년제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전문학교 성격을 빈다는 거죠.
그러면은 3년에 갔을 때도 지금 2년 전문학교 있으면 1년 정도 기업에 가서 안전히 훈련을 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경하는 우리 황 의원님께 말씀하시도록 바로 내일 전환은 되지 않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도 어떤 걸 넣어야 될까 이거는 우리 구성원들끼리 진짜 좀 고민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방향을 잡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를 왜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도에서도 지사님을 얘기하면서 2차 전지나 배터리가 주력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아마 하이 레벨은 아니더라도 그런 레벨이 있지 않을 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하려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실험 시설이 있어야 돼. 이런 건물 갖고 또 안 되는 돈이 투자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고 또 그다음에 디테일 학과가 필요한 것인데도 아마 전문대학원에 있으면 디테일 학과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제 가더라도 이제는 원래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이런 협력하는 학과로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경북 도립대학을 좀 모델 케이스로 좀 해보자라고 제가 지금 교육부에다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걸 보이랍니다. 예, 총장님께서 뭐 지금 이렇게 준비해도 또 시간도 실제로 많이 걸린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평소에 이제 대학의 경쟁력 지금 본다고 오늘 이렇게 현관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고등학교에 감사드리고 총장님 대학 운영이 힘들지 사시죠? 예. 많이 힘드시죠? 우선 내년도 1차 수시가 어떻습니까? 수시 2차 수시 끝나고 2차 수시가 어떻습니까? 지금 예년에 비해서 조금 우리 입학처장님한테 답을 좀 근데 간단하게 문제요. 아, 예. 간단하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많이 더 힘들죠. 그러고 아마 개교된 지 아마 40년 다 된 일이죠. 개교된 지가 27년. 27년인가? 예, 예. 27년인데 도비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됐을 거예요. 도비가 예. 지금까지 수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비 연간 100억 이상씩 원래 110억 이랬는데 예, 예. 그거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면 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엄청나게 힘드시는데 저 이제 얼마 전에 언론도 보고 오늘도 보니 그 자료 나와 있던데 학령 인구가 급감함으로 해서 20년 뒤에는 대학 실입생이 입학 정원에 15만, 적게는 15만, 그다음 많게는 31만 명이 미달한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또 대학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은 그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과제라는 거고 지금까지 아까 총회의원들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대학 혁신 모델을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직원들이 이 개혁의 고통을 같이 감수하면서 해야 대학이 산다. 그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우리 대학교가 사립대학의 비중이 85%니까 전국에 저기 7개의 도립 전문대를 제하고 전부 다 사립입니다. 133개 전체 우리나라 전체 대학교에 133개 전문대학이 한 있는데 85% 된다고 그러는데 훨씬 넘습니다. 예, 95%까지 가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어떤 전문뿐만 아니고 대학의 교육 어떤 경영 방식이 총체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은 사회 변화에 따라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향후 10년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10년까지 가면 좀 길이가 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일찍 어떻게 되지 않겠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도립대학에서 이제 정책 토론을 했는데 저는 뭐 다른 시대 못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구는 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개혁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고 학과 하나만 신설하는 거에도 교육부의 규제도 있고 하기 힘들거든 사실. 힘들고 또 교수나 학생들, 동문들도 반대가 들고 그게 뭘 학과 어떤 이기주의, 고성간의 불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설립하기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이 생각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교에 가장 그 어떤 공통적인 여러 가지 뭐 문제 많이 있지만 공통적인 어떤 문제가 총장님 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그 구성원들의 어떤 이기주의, 본인들이 학과벽을 못 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학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에서 배출하는 학생들이 어떤 말 할까요? 산업 수요를 충분히 못한다.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그게 한편으로 제일 큰 적이 아니나. 불치되는 게 나. 그래서 이럴 때면은 뭐 요새 뭐 인공지능 AI 또 뭐 반도체 이런 첨단 분야 인재를 대학에서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고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기업들은 1, 2 부서가 돼야 아픈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말하면서 그 대학의 좀 산업 수에 맞게 자체 부대조정을 하면서 그냥 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또 기업이 잘 돌아가고 또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고 이래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한두 가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뭐 그동안 뭐 국대 총장도 하셨고 아주 경륜을 대단하신 분이었고 아주 우리 강력한 추진력 갖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조금 혁신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네, 하고 예를 들면 유사 중국학과 통폐합도 하고 산업 소에 맞는 어떤 학과도 신설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또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학과도 신설해가지고 이 아까 거의 50적인 거 보니까 관학고도 나오네요. 관학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야 되는데 물론 하려면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절차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알고 있는데 힘드실 건데 시대 흐름에 빨리 가지고 좀 대체해가지고 빨리 하면 조금 더 학교가 더 경쟁이 아니겠는 생각도 보여주시고 우리 대학교 그 교수님들 연령이 평균 연령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82학번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58세 정도. 58세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결혼을 되고 이러면은 그거를 참고하실 건데 젊은 교수를 좀 채워가지고 젊은 교수를 좀 변화해 적극적인 그 거리를 좀 만들어 보겠고 그 다음에 전공과 관계없이 실력 있는 교수를 좀 뽑아라. 나도 신문에 보면 많이 나오고 파격적인 교수들을 좀 초빙을 해가지고 그런 대를 거기에도 있다. 그러면 그까지 보면서 뭐 저는 영국 뭐 자율 선택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분야에 잘하는 교수가 들어오면은 어떤 기존 교수들도 학생들의 어떤 선택을 받기 위해서 고민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게 들어가지고 또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사실 규정을 좀 과감하게 고쳐라. 학생들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교육 혁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가 어떤 저 미래의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도 심어주고 그런 고민을 안 해봐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그러려면은 대학교의 교직 모두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발전 방안을 같이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또 토론도 하면서 그래서 대학이 발전하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혁신하면 사실 교수님이나 직원들이 괴롭습니다. 결국 맞는데 추진하기 어렵지만서도 괴로워도 개혁이 되어야 된다. 관련해서 지금 연구 결과도 곧 나온다 했는데 나오면은 여러 후속 조치가 있을 거니까 따라 하고 또 지역에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특화되고 경쟁이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주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석 의원님께서 참 좋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특히 대학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내라고 동의해 주셨고 또 실력 있는 교수 채용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해 주셨고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김원석 의원님 질의의 답변으로 했다고 봐도 되는지. 예. 총장님, 예, 제가 질문을 안 하다가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총장님은 경북 도립대학교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죠? 경북대학교 바로 전에는 교수였고 그 전에는 경북대 총장이었습니다. 자,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업무보고 7페이지 예. 경북대학교하고 우리 경북도립대학교하고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과가 12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저는 전문대학이라는 것 때문에 경북대학교 비교는 상당히 힘들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3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과를 줄이라. 그리고 특성화되어 있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의원들이 계신데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로 만들자. 그리고 경북도립대학교가 살아나는 방법은 평생교육원을 주고 공무원 교육원을 같이 하자. 어차피 도청이 예처럼 왔으니까 경북도립대학교가 살아나는 방법은 23개 시군의 공무원들의 연수를 우리 도립대학교가 하자. 이 방법을 전임 총장님께 했어요. 예. 했는데 그 총장님께서 단 한 번도 이철우 지사한테 거래를 안 했습니다. 예. 또한 중소기업 북부 지역의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과를 만들어 달라. 예. 무슨 말이면 지금 북부 지역의 중소기업 직원들이 평균 나이가 50세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12개 학과에 있는 과를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총장님 한번 보십시오. 12개 학과가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관계되는 과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전기전자과 군사학과는 폐차를 해서 AI 기계학과를 만들죠. 농업기계에 대한 아니 지금 있는 과에서 예. 중소기업과 협력할 수 해가지고 지금은 그래. 형성할 수 있는 과가 있습니까? 예, 그래 뭐 이런 게 좀 힘들어 보입니다만 아니 추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문제 지금 아닙니까? 당장은 동의합니다. 없죠? 예. 한 개과도 없죠? 거의 예, 거의 없다고. 지금 영주에 예. 베어링 산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아십니까? 예. 영주에 예, 알고 있습니다. 경북전문대학교를 저희들이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영주에 있는 거기는 빠른 움직임을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과를 전환을 하더라고. 계속. 왜 그러면 지금 북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채용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영주에 가면 대기업도 몇 개 있어요. 영주에 SK도 있고 외국계 기업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과를 경북전문대에서는 전환을 해주고 있어 계속. 근데 경북도립대학교는 단 한 번도 이 전환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기존 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면 기존 교수가 유아교육과나 뭐 이런 사회복지과나 이런 과에 계신 교수들이 반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과를 다른 과로 전환을 하려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 교수들의 반발이기 때문에 전환을 한 개도 못했어요. 지금 이 과가 전체가 계속 와서 우리가 제가 이 상임위를 7번째 와요. 경북도립대학교에 7번째 오는데 계속 이야기한 거야.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과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야지 그분들이 실습을 나갈 수도 있죠.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아니 대기업에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대기업 2개 있습니다. 지금 영주에 실습 나갈 수 있는 학생이 없어요. 도립대학은. 경북전문대학교는 젊은 총장이 바로바로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중소기업과 협력을 계속해요. 그런데 도립대학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계속 중소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과를 만들어보자 계속 그랬어요. 전 총장도. 요 하루만 버티는 거예요. 하루만. 행정사무감사 하루만 버티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또 1년 후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1년 후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제가 지금
7번째 온 거 똑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교수들 논문 공부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해보면 저희 그 10대 때 황병지 의원이 굉장히 따졌어요. 이런 그 교수들 내려나가는 거. 그리고 교수들 수업을 많이 안 해. 강사만 거의 다 들어가고 교수들 놀아. 뭐 이거 무슨 연구를 해요? 교수들이 경북 도립대학 교수들이 총장님 우리 교수님들이 막 연구하고 그렇습니까? 이제 규정을 좀 바꿔서 연구에 대해서 좀 퀄리티를 높이려고 노력을 규정. 근데 제가 지금 도의원 3번 할 동안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계속 있었어요. 단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책자도 똑같습니다. 예산 내용 제가 오늘 저는 안 봐요. 오늘 막 짜증이 나서 안 봤는데 지금 와서 하나씩 보니까 변화가 없어. 뭘 하겠다는 이런 의지도 없고 오늘 하루만 지나자. 저희들이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어요. 이 과를 한번 어떻게 한번 제피를 한번 해보자. 현실에 맞게. 현실에 맞는 과를 만들어야지 학생들도 어떻게 한번 유치를 해보고 공무원 그렇습니다. 안 되면 용역을 좀 하자. 도에 23개 시군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을 이용해서 23개 시군에 경상북도 4곳에 용역비가 많습니다. 그 용역도 한번 해보자. 도에 가서 우리도 용역 줘라. 경북도립대학교에 할 만한 사람이었답니다. 용역을 주고 싶어도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뒤에 보면 변화와 성장을 지향하는 경북도립대학교입니다. 뭘 변화가 있어요 지금? 예, 총장님 언제 오시죠? 오신지 1년 6개월쯤 지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 학과를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황이고요.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농업기기 전공도 뽑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RIS 사업에 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모빌리티 쪽으로. 그럼 교수들은 기존 교수들은 교수들을 5명을 그걸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럼 전공가 아닌데 그걸 갈 수 있습니까? 전기전자과 군사학과에 있는 교수님.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유아교육과 그리고 영공원 사회복지과 통합을 했어요. 제발. 좋은 말씀입니다. 유아복 그러니까 통합을 하고 생활체육과 자치행정과 통합하고 그래서 6개과나 5개과로 만들고 그 중수교육과 필요한 과를 좀 만들어 달라.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어요. 단 한 번도 변한 게 없어요. 1년 후에 제가 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경북도립대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들은 4년제 되든 안 되든 학과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처장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논의만 하지 말고 1년 됐으면 바로바로 시행을 좀 하십시오. 무슨 말이면 유아교육과 이런 뭐 사회복지과 이거는요 같이 합쳐도 돼요. 그리고 막 이 서로가 기존에 있는 교수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우리 저희들이 와서 수도 없이 이해하니까 기존에 있는 교수들이 반발한다 이거야. 과를 합치고 싶어도. 예, 문과 과목이 3과가 있습니다. 예. 중앙교육, 그다음에 말씀하신 자치행정, 사회복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개과는 합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계과 합치고 뭘 구축과학과하고 소방방재과하고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과를 하나 만들고 정말 필요한 과. 지금 문경대학교는요 그냥 다 없었어요. 과를. 그래 간호학과 뭐 특별한 과만 딱 생겨놓고 다 없앴습니다. 기존 교수들 반발해도 왜? 경북 도립대학교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있고 우린 시간만 지나면 월급 받는다. 전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이 경북 도립대학교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마 그래도 우리 경북도 총장으로 계시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우리 전국대만큼 멋지게 학교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한번 예, 가져보십시오. 지적하신 내용 깊이 간직했다가 내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장님,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전체 위원들이 다 동의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보면은 저 4년제 전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총장님께서 이철우 지사께서 지시하기를 4년제 대학을 한번 유치해라라고 했는데 팔방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래서 도립대학의 혁신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아주대학이 내려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교육부하고 접촉을 해도 아주대학이 와서 하는 건 힘든다. 그 다음에 경북대 안동대 총장을 만나고 디지털 총장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가 왔으면 참 좋겠는데 디지털은 총장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도비로 200억을 꾸준하게 내려줘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500억 들어와야 된다. 교수 60명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 과연 도에서 해내겠느냐 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총장님 제가 왜 예. 부분을 묻느냐 하면은 최소한 총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동수한 자리에 그런 답변을 한다는 건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재 도립대학의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현재 현황을 되게 저도 이제 앞으로 업무 보고단 때 한번 더 깊이 좀 학습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이제 행감 자료를 보고 오늘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 도립대학이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5월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용역이 있죠. 예. 용역이 납품이 언제까지입니까? 12월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이건 자체행정국에서 용역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들은 진행되는 과정에 언제 끝나는 이건 자체행정국에서 소관이 있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전 그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 총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고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진행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중간 보고도 저도 저기 이 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도립대학에 이 상태로 있으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7일 날에 열린 경북 도립대 핵심 발전 방안 정책 토론회 관련돼서도 이게 관계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건. 예. 그럼 이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 의회가 중앙에 된 그 총장께서 우리한테 토스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논의를 했습니다. 토스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들이 이런 입장에서 도의회, 도원하고 도립대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총장님,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12대 의회가 서로 구성이 되고 예. 우리 위원회가 이제 사실은 행감은 처음이지만 같은 업무 보고도 한 적이 없어요. 본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게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한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거치는 거 아니면은 최소한 티타임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우롱하는 겁니다, 의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대학 혁신 모델 중에서 도립대가 추구하는 핵심 모델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 모델로 예. 구성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때 토론회 때 이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학생 수를 강하고 그 여러 가지고 평생 교육이나 혹은 또 공무원 교육을 담당해서 그걸 합해서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때 제가 그 언론에서 보니까 예. 도립대 기존 학과 통폐합 및 신설 가장 큰
의제 자체가. 그럼 김병태 교수인가 그분이 그 발제를 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다음 이제 사인제 대학 전환 문제 예. 이렇게 논의되고 또 이제 우리 그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좌장을 하시면서 했는데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없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4년제 대학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가장 크게 예측되는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례도 있고 해서 정말 서바이브 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4년제 전임 교수율 몇 프로를 알고 계십니까? 예? 전임 교수율 전국에 4년제 대학 전임 교수율 전국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산 바에 의하면 60%입니다. 우리 현재 보리대 전임 교수율은 37%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어떻게 앞으로 만약에 새롭게 개설학과 신설학과를 개설한다 그러면은 이 교수의 초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들이 한 학년에 160명이니까 4년에 640명입니다. 국립대 4년제에 교수 학생비 1대 20이면 30명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현재 현에 31명입니다. 27명이 지금 현재 있고요. 취업률도 제가 잠시 봤는데 그 학과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하나 잠깐 예를 들게요. 자료 29쪽에서 30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치행정과 있죠. 사치행정과가 20년대 47.1%에서 21년도 20.8%. 또 소방방재과는 75%에서 30%. 전기전자과는 81.3%에서 35.7%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다운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다. 예. 시험률이. 정말 고민입니다. 오늘도 이제 학과장님이 나오시는데, 왜 이렇게 다운이 되고 어떤 데는 많으냐,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지만, 어떤 해 학생들이 그 어떤 액티비티가 이렇게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듣고 있었어요. 만약 이런 경우에 이 학과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 예.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전기전자과 군사학과는 여기 학과를 전환을 시켰습니다. 24년부터 새로운 학과로 바뀝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도립대학에서 또 전국에 64%인가요? 64% 정도 취업률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66.2%로 달성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례를 드리고 싶고, 다만 본인이 왜 취업률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가 하면은 현재 도립대학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어디에서 연결된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논의됐다고 봅니다만은 4년제 대학 전환 문제에 이렇게 심각하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용역 과정에서 대두가 되고 이렇게 의회에다가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의회 본인 자체 저 이치구 도의원에 대해서만 설득된다 해도 가능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새롭게 어떤 의미에서 도립대학으로 갈 것인가? 현재 도립대학에서 있는데인데, 예? 4년제 대학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확실한 계획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 논의를 거쳐서 충분히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의회 도의 예산을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의회는 280만 도민의 의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근한다는 사람도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제가 차후에 의원님한테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 올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총장님이 툭 틀어놓고 우리 의회에 자 어떻게 해서 4년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먼저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기 뭐 언론들도 좀 와가 있고 이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그 행감을 수감기관으로서 수장으로서 그런 마인드가 먼저 진전돼야 되는데 그런 걸 아쉽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4년제로 전환해야 됩니까? 예, 저는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고등교육 체계에 있어서 4년제하고 전문대학에 저는 적이 없습니다.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이 필리에 나가서 얘기하면 학사학위를 받는 걸 더 선호하지 전문학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계열의 학과가 일반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태 갖고는 전문대의 경쟁력을 일반대가 따라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고등교육 시행령에는 4년제와 3년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가톨릭대학교 우동기 총장께서 3년제를 만드셨고요. 그렇다면 그 3년제나 4년제는 뭐 다른다고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과도 그렇다면 4년제 되면은 저희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되면 10만인 인구 사는 이 도시에 대학도 한 대학이 없다면 고교 학점제를 능히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한 5, 6년 후에는 반드시 문제가 되는데. 총장님, 학교 기본적으로 구성 요건을 보면은 첫째 학생이죠. 그렇습니다. 학생이 없는 학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학생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여러 가지 환경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자, 예. 많은 학생들이 호감을 느끼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족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예. 조금 전에 아까 다른 그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하셨는데 인구 10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평균 연령이 몇 세쯤 됩니까? 학생들 평균 연령이 경북도립대학교에 예. 성인합주점 비율이 1학년 들어가면 42% 들어왔습니다.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학습자입니다. 예. 그렇다면 평균 연령은 학년이 높죠. 예, 높습니다. 그렇죠. 예. 만학도가 많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4년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학생들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학생을 현 상태로 355년 모을 수 없습니다. 해서 학생을 확 줄여야 됩니다. 아 특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확 줄여가지고 지금 계획서에 있다시피 한 16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을. 자 그러면 우리 경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예. 또 도립대학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 이렇게 일치가 돼줘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지금 현재 우리 북부 지역에 보면은 이 고령화가 아주 초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고령화, 예, 예. 나이 많아 예, 예. 제가 기가 좀 그랬어요. 고령화가 지금 특히 우리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다른 전국 평균에 비해도 상당히 높죠. 예. 고령화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 우리 지역의 특성이 첫째, 우리 그 북부 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연령, 인구 대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을 하고 이 대학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왜 이런 대학이 이런 과를 두고 존재하느냐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대학으로 제시한다고 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런 팬데믹 등 질병 구조의 변화로 해서 보건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경북의 고령화율은 23.5%,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경북 북부는 거의 40%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이런 인구 분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견맞는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어떤 분야로 어떻게 투입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사회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나는 우리 도립대학을 보건복지 특성화대학으로 이렇게 한번 전환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잠시 생각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상당히 예를 든다면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료에 보면은 그 취업의 부분도 취업에 대해 가지고 어디에 취업했다는 기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자료에 없습니다. 자, 그 자료 그 담당 누구 임원 계세요? 중요하잖아요. 61.1%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그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해서 어떤 전문성을 살리고 있는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예, 자료는 지금 제출 안 했지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내일의 행안부 때는 미리 어제 넣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거. 네, 그렇죠. 예, 그럼 그냥 지금 알고 계시죠? 우리 정인갑입니다. 단장님께서 알고 예. 계시죠? 예, 예. 그러면은 좀 답변해 보세요. 주로 어디 취업이 됐으면 됐어요. 마우프를 학생이에요. 지금 저희들 이제 소방관계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자치행정과가 이제 공무원 쪽이 있고, 그다음 전기전자과 같은 경우에는 군이 이제 전자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취업하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 대구보다는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취업. 우리 지역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 그럼 경북권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경북권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봤죠. 보건복지 특성화대학에서 간호학과라든가 또 치위생, 물리치료, 사회복지학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3년제 혹은 4년제에서 충분하게 이 편제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보건법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요. 현재 간호학과를 설립하면서 불가능에 가깝고요. 저들이 그 도립대 전체가 노력을 방금 하고 말씀 간호학과가 왜 불가능합니까? 의료법에 그 간호과정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없는 학과는 저기 간호사 시험을 못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이 불가합니다. 아, 신설 불가능. 예, 신설이 불가합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계열은 저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건 본인은 참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저도 납득이 안 돼가지고 계속 의회에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우리 포항에 있는 그 설림대학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으로 출발을 해서 그때 전문대학 졸업해도 그 경동고시 그러니까 국가고시만 패스하게 되면 간호사 자격증이 주어지거든요. 예. 충분하게 그래 했었는데 요즘 바뀐 모양이에요. 예,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우리 하는 부분들이 혹시 그 안동 정보대학을 알고 계시죠? 건동대학 예. 네. 뭐라고요? 건동대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 건동대학, 그러니까 건동대학교로 4년제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 학교 지금 어디 있습니까? 폐교 왜 폐교됐어요? 자세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례를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2년제로 있다가 4년제로 전환을 했죠. 그죠? 4년 전환해가지고 2012년 8월 달에 이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가 꼭 포항 우리 경북도립대학 등원이 4년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우리가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 가서 고민을 하고 용역 같은 경우도 저는 대학 발전 방안 연구 용역 이 자체도 사실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중간 보고 때는 아니면 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줘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그래서 용역은 지금 여기서 나는 보고 자료에 나오니까 총장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용역의 주체는 자체 행정국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들은 이제 대경연구원에서 받아가 대경연구원에서 용역 발주를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용역 발주 대경연구원에서 도에서 발주를 했고요. 대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이거. 대경 연구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여기에 보니까 7일날 이제 그 토론했던 것도 여기에 기인해서 한 거예요. 은행 판단에서. 예. 거기에 이게 하나의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의회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소관상임위원회는 특히 그렇고 그 다음 전체 60명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을 때 총장이나 우리 도립대학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의회에서는 저는 이 자료 보고 처음 알았어요. 예, 자, 5월달 했으니까 지금쯤은 예를 들어서 뭐 한 중간 보고 좀 하고 있겠네. 지금 진행 중에 있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뭐 12월 말까지 돼 있으니까 그 지금 남은 기간 내에서도 충분히 이 용역의 방향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곧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 금농대학교 사례를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보고 또 현재 갖고 있는 현재 우리 환경들을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역사적으로 오류가 남지 않도록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가길 바라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총장님도 하나의 목적에 이렇게 딱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놓고 가지 마시고 큰 틀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철기 의원님 준비되어 주시고. 제가 뭐 그 4년제 전화 문제 때문에 몰입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은 시스를 이렇게 다 옮기고 난다면 느끼는데 작은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기숙사를 둘러봤거든요. 기숙사의 보고 자료에 보면은 한 학기에 80만 원, 60만 원, 65만 원 이렇게 등급에 있어요. 그분에서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그 담당 총장님 아까 같이 나오고 같이 해주자고 그러세요? 답변해 보세요. 예, 네. 상암 장수차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신축된 건물은 80만 원인데 네. 80만 중에 관리비가 40만 원이고 식비가 40만 원입니다. 한 학기. 아니 차등이 있잖아요. 예예예.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25년 된 창조관은 60만 원인데 식비가 40만 원이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20만 원입니다. 예, 80만 원은요? 80만 원 이제 작년에 새로 신축된 건물인데. 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예, 우리 학생들이 위화감이 조성돼서는 안 됩니다. 좀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은 예, 물론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인지하고 전부 다 그걸 다 이렇게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우리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시설을 보완하더라도 아니면은 이런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고 정축을 하더라도 똑같이 60만 원이면 60만 원, 70만 원, 70만 원. 예? 공무원 공부한다고 해서 별다르게 하고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부분을 꼭 시정해 주시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을 다 둘러봤어요. 요즘 여기 계시는 분들 비대 없는 데 있어요? 정부가 어렵다. 비대가 얼마나 하잖아요. 예? 여기 오는 게 여기는 비대 있네. 예? 총장실 옆에 보면 비대 있대요, 방금. 학생들 그런 작은 것 가지고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 예. 이런 예산을 좀 주세요. 보완해줘야 됩니다. 요즘 우리 지금 거의 없는데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들 사사로운 거지만은 이게 곧 우리 도립대학에 대한 얼굴이고
학생들이 찾게 되면은 야 우리 학교 가면은 근데도 다 비디오도 있더라. 어? 기숙사도 이렇게 똑같이 하더라.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시작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장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고민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랄하다입니다. 장시간 행정상으로서의 고생입니다. 총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 6개월입니다. 연임 될 수 있는 아니 사람이 알고. 제가 65세가 8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예. 3년 6개월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경상 도립대학을 책임지는 수장입니다. 그죠? 이전에 우리 지금 쭉 분들께 지적하신 부분들이 어쩌면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박영수 부의장 말씀대로 오랫동안 7, 8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왜? 이 우리 학교 건학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 혁신을 주도할 지역 전문인재 양성 건학 이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네트워크하라. 이 부분에 충실한 생각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해왔더라면 지금처럼 이 문제가 지적사항이 나지 않습니다. 2년제가 중요하고 3년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성화, 선택과 집중이 된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그 과를 만들어서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는 졸업생이 전문 지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졸업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학교의 발전 방향입니다. 건학 이념이다 봅니다. 학생 수가 몇 명인가? 지금 보면 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 방향. 폐교시키죠, 안 되면. 지금 전체를 보면 어떻게가 우리 학교를 더 활성화시키고 명화시키고 그게 아니고 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가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좀 전에 조금 다른 의원도 그 지적하셨습니다만 특수과의 유지를 위해서 존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자괴감마저 들 정도로 수차례 지적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 바뀌지 않는 것이 총장이 바뀌고 또 총장님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총장님한테 다 거쳐서 혁신을 어떻게 하라 말아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측에서 가지는 얘기들이 지금 황명일이나 이철구 의원님이나 지금 하셨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특히 박영수 의원님께서 몇 년 동안 막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바꿀 생각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꿀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연구 영역보다 먼저 좋은 즉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우리는 학교를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공감을 얻는 것도 연구 영역보다 우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 후에 집행부를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그리고 학교의 방향을 잡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다. 이 학교가 4년제가 중요하냐 2년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학교 졸업생들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거기 따른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든 학교입니다. 여기 뭐 학부 주작, 학위 주작 그것 때문에 만든 학교가 아니잖아요. 이 건학 이념만 실천한다면 이 건학 이념에 맞는 우리 활동만 한다면 도립대는 명문대학이 되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대학이 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나 제가 본위원장으로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도립대학교에서 인정감사를 실시했는데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도립대 혁신 방안에서 그 중에서 총장이 해주신 도시 이전 산하기관에 대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도시 통합 산하기관 하면은 인재개발원, 인재평생교육기능원, 농민사관학교, 또 우리 경상북도 우리 축산연구소가 있죠.
도립대 안에 이런 부속기관을 설치해 연계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기관이 공무원 조직을 도립대 부속기관을 설치하는데 또 법적인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필요하지 법적 절차가요? 그렇습니다. 그 법적인 절차 다 끝났습니까 그 사항이요?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끝나나 알고 검토를 있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예. 또 올해 그 고등교육기관에서 정책 컨트롤 타워를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제 생각은 도에 있는 교육기관을 합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에 대해 컨트롤 타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을 부속기관 설치하고자 했을 때는 예상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존에 그쪽에도 공공기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아마 통합되어 싶습니다. 그 예산으로요? 예. 그 예를 들어 그 농업학과도 없는데 경북 농민사관학교가 지금 부속기관 두겠다는 것은 과연 올바른 판단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현재 농민사관학교는 주로 이제 여러 대학이 인볼브하고 있는 분야별로 저들은 그 농민에 관계된 그 관을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농업기기 전공을 갖고 이제 세워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역할이 충분히 있고 지금 현재 농민사관학교가 이제 타 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죠. 그래서 주로 경북대학교 농대하고 하고 있고 다른 대학도 인볼브하고 있고 뭐 영남대학하고 예. 경북대학하고 제가 알기로는 예.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또 한번 대안을 또 한번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이해 조직이 도립대학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예. 이 조직 아까 제가 이제 하는 게 그 이제 약 한 120명의 그 엄청난 조직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 있는 조직이 지원하고 뭐 이래 하려고 하면은 그 120명 정도의 조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제 뭐 운영을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아주 완벽한 고민은 아닙니다만은 그쪽에는 행정 인력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공무원 인재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은 공무원에서 특정 분야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학이 인볼브하면은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시 내에 이런 특수가 대학 부지 내에 이전하는 것이 하나의 안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재 도립대에서 도청에서 차로 한 몇 분 정도 걸려요? 한 15분 정도 충분히. 예. 예. 그걸 다 옮기는 게 아니라 대학 본부만이라도 그거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본부만이라도 올라가시면 좋겠다. 예. 아, 그 생각이 걸렸어요. 예. 왜냐하면 대학 위치가 본부의 위치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도립대학교가 제대로 방향을 혁신을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그 방향을 이제는요. 이제 시작이다 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거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부에서 건의하여 방향성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제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그저께도 토론전에다 가서 예. 이런저런 의논을 했습니다. 교육부 얘기는 앞으로 소통을 좀 계속 해야 되고 여러 의원님 지적하다시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예. 2년제 있는 거 4년제 있는 거하고의 차이점을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되고 경상북도 지역에 산업이 연계되는 학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지금도 계속 소통을 하자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아까 우리 뭐 몇 분 의원들이 했는데 고령화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도립대가 이제 그 역할을 생각해 보면 이제 신입생이 만학도가 많아질 거라고 측면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만학도가 이것도 원래 몇 년에 가면은 만학도조차도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평생교육 기능을 좀 확대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는 어떠세요? 평생교육을 교육부에서 단기 학생을 충원적으로 봐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는 단기 학생을 충원적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정규 학생만 충원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역할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밀착 형이 진행되는 것이 또 인재 양성에 집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말씀하신 이 의원님께서도 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시면은 그런 중소기업의 밀착형이 없고 또 정말 북부제가 필요한 게 있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도립대학이 좀 깊이 고민을 해서 솔루션을 내놔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제 아까 토론을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이제 제가 마무리하는 과정이었어요. 예. 사전제 대학 전환에 대해서는 타당 강점이 부각되고 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들었는데 추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하다. 예. 예, 보완이 필요한데 이제 단지 학교 내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도청 행정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앞으로 이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여기 계신 우리 학과장님이나 총장님부터 직원들이 이렇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이 3자가 같이 토론을 하고 소통을 해서 이거를 우리 도민들이나 외부에서 우리 도립대가 이렇게 가겠다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도의회의 성의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첫째 이유가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경북 도립대 가버넌스는 총장이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계획을 거기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제가 부족하게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려면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제도적인 이제 방향을 또 바꿀 수도 있고 또 신설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도 이제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말로만 하는 그 핵심이 아니고 정말 여기에 계시는 제가 볼 때는요 뒤에서 계신 학과장님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총장님의 인기가 있고 하고 또 우리 학과장님도 언제 활동 모르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도립대학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설계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원들하고 또 집행과 소통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이 한번 더 깊은 마음으로 생각해가지고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송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지 개인적으로 찾아뵙든지 어떻게 해서 어떤 설명을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이 바이다고요. 이제 도립대가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또 공감을 형성시키고 그런 어떤 형성이 지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결정을 하실 때는 소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도립대학교의 기숙사에 신축했는데 이제 옛날식 기숙사에 만약에 불이 나서 스프링클러가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없다고 사무장에서 얘기했죠. 네. 그럼 건물에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아니 신규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는데 어디 있어? 정말 왜 이래 정말? 다 돼 있다 얘기합니다. 사무장께서 참. 아이 자, 총장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나 하면은요, 우리 경상북도의 학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데가 한 14%도 안 됩니다. 네. 한 87%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이건 교육부에서 해야 되고 또 교육정책에서 해야 되지만은 일단 도립대학교가 학생들의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불이 났을 때 요즘 큰 사건이 터진 거 총장님 지켜봤잖아요. 예. 그래서 지켜봤을 때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학생들의 생명을 위해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한목에 다 하고 예산이 많으면 뭐하더라도 이걸 빨리 해줘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예. 우리 국장님. 예. 이거를 담당국에서요. 담당 파악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예산이 얼마 돼가며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하라고요. 특히 그 기숙사에 아직까지 스프링클러가 옛날에 지을 때는 그 허가가 장치가 안 돼 있었지만은 안 돼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하겠다, 혁신을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빨리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해가지고 한 계획을 잡아보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오늘 그 장시간 우리 도립대학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더 활기찬 혁신이 되고 기획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네. 예, 없으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감사에 대해주신 데 대하여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계기를 또 우리 도립대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뒤에 있는 학과장님에 대해서 총장님부터 해가지고 관계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교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본인 그 위원장이 방금 이제 부탁했는 질의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생명을 위해 가지고 그 철두철미하게 그 스프링클러만 아니라 또 학생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화장실부터 사후장부터 더 철두철미하게 사고가 날 수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의원님 자료제출 의원님 계십니까? 혹시 자료제출을 있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의회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우리 다음 감사 일정이 이제 정책 개발하는데요. 원래 5시 되어 있습니다만 5시 40분 급한가요? 5시 40분 또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대학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